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합격했을 당시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그때 제 마음가짐과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 임용에 합격을 했고요. 그때 공부했던 흔적들은 이렇게 총 3권의 다이어리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리는 2016년도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제가 1차 공부를 했었을 때 당시에 이제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아마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리는 2017년도 다이어리인데 이제 이거는 2016년 12월에 있었던 그 내용부터 2017년도까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현재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022년 임용에 도전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2022년 1월인 현재 그때 저의 상황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이어리는 2017년 다이어리가 너무 보다시피 얇았죠. 저는 또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길게 일기를 쓰고 싶을 때 썼던 보조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끝난 뒤에 감상을 여기다가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이어리를 보니까 저의 1차 시험 날짜가 언제였었냐면 2016년 3일이었더라고요. 12월 달 거는 거의 안 썼어요. 12월 달에는 새로 다이어리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험 날짜만 적어뒀었는데 2016년 12월 3일 날 1차 시험이 있었고 또 1차 시험 발표 날짜는 보니까 2017년 1월 3일 임용 1차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한 달 만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 한 달이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월 3일 날 1차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과학과라서 2차 실험을 봤는데 실험은 1월 11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잘하자 차분하게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연은 1월 17일 날 있었고 그다음 면접은 1월 18일 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최종 발표는 언제였었냐면 2월 3일이었어요. 2월 3일.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가 이런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발표 합격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1년 동안 아껴둔 스티커인데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었냐면요. 우선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이거. 이렇게. 요거. 지금 이거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사립학교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 시기를 다른 임용 수험생들보다 좀 더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 시험이 4번째, 5번째 정도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합격이 간절했어요. 이 전까지는 사실 사립은 안 가고 나 공립만 갈 거야 라는 이상한 고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사립학교에서 기간제를 할 기회가 있었었고 경력을 한번 쌓아보다 보니까 이게 별로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는 내가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게다가 이제 경력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이라도 경력이 있으니까
전교사 채용 시험을 봤을 때 그래도 완전히 불리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시간하고 조건이 맞는 사립학교 전교사 채용 공고는 거의 다 도전을 해봤어요. 서울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 있느냐. 정말 바빴었죠. 이 시기에 제가 했었던 공부는 우선 사립학교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임용 1차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과학과이기 때문에 과학과는 실험을 봐요, 시험에서. 그래서 실험 준비도 했었어야 됐고, 수업 시험, 면접을 보기 위해서 교과서 분석, 시책 공부들까지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몸이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정말 합격에 대한 간절함, 내가 정말 교단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를 그렇게 이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특이했던 저의 이 경험들이 저를 최종 합격까지 하게 하는 정말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에 사립시험을 보러 다녔던 거는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장점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립시험을 보러 다니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좀 풀어졌던 긴장감이 다시 조여져요. 아무래도 1차 시험을 선생님들이 좀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확 긴장을 푸는 느낌이 있는데 사립학교 1차 시험을 보러 가면은 다시 그 임용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간절하게 합격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또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두 번째 장점은요. 1차 시험을 다시 복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과학과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시겠지만 실험 준비를 할 때에 1차 시험 내용을 아예 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 시험에서 더 중요한 거는 실험 자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 문제들을 잘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립학교 시험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그 1차 시험을 약간씩이라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답안지를 쓰게 되면 복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공부에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번째 장점은요. 1차 필기시험을 사립학교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면접의 기회입니다. 면접 피드백은 사실 사람마다 관점이 엄청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 피드백만큼은 여러 사람한테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립학교 시험 1차 시험 통과하고 나면 면접을 볼 때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나 순발력, 재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면접뿐만 아니라 수업 실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수업 실현을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었죠. 물론 이제 수업 실현은 사실 공립학교랑 비슷한데요. 면접은 좀 공립학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사립학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좀 결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도 그 순간의 재치와 순발력들을 기르는 데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랑이지만 2017년도는 되돌아보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립학교 시험 지원했을 때 저는 그 시험에서 다 최종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필기도 다 합격을 했었고 좋은 점수로 보면 돌아보면 필기를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아요. 항상 면접 보는 거 제가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공립학교 임용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랑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참고로 최종 합격한 학교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부족한 게 있었겠죠. 이 시기에 저는 1차 시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2차 시험에만 매진했던 기억이 정말 선명하게 나요.
제가 3, 4번, 4, 5번의 임용을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 1차 시험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하고도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절대 1차 얘기하지 말고 2차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터디원들하고도 정말 2차 얘기만 했었거든요. 채점 하시나요? 이것도 많이 이제 질문 받았었던 건데 저는 1차 시험 결과 채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몇 개 보긴 했었어요. 헷갈리고 궁금했던 거는 보기는 했었는데 그냥 그걸 아예 각 잡고 채점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고, 다만 그때 1차 시험 관련했던 거는 시험 끝나고 와서 제가 썼던 답들을 좀 더 보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정리만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했었냐면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쓴 답안지를 합격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하나의 목표였었거든요.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았었던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합격 수기를 공유하는 게 정말 하나의 큰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난 합격할 거야 라는 전제하에 제가 썼던 답들만 좀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기에는 정말 2차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는 면접 준비, 수업 실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었고, 오후에는 실험 스터디를 막 하고, 집에 가서는 실험 스터디 했던 거 정리하고, 문제 내보고, 또 막 수업 실현할 때 문제들도 많이 내시잖아요. 이런 조건에 맞춰서 수업 실현해라. 뭐 어떤 실험에 대해서도 이 이론은 무엇인가, 뭐 이거 어떻게 이론적인 값은 어떤가, 뭐 이런 문제들 만들어서 막 내고, 그리고 또 가끔씩 오후에는 사립학교 면접 시험, 뭐 필기 시험 보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정말 매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최종 합격 발표일이 왔었고, 결국 이제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죠. 진짜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정말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또르르 나더라고요. 펑펑 우는 그런 건 아니고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나면서, 제가 2016년도에 임용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몸 아프다라는 핑계 대지 않고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렇게 2차 시험에만 매진했던 저희 스터디원들도 모두 다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기이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꾸 불현듯이 이렇게 물밀듯이 오는 그런 불안감 떨쳐내시고, 1차 시험에서 실수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쉬면서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길어야 한두 달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그 한 스푼의 후회를 남기면 아마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실 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정말 많이 키우셔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봤네요.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건 없나?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없네요. 2차 시험 끝나고 나서의 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끝나고 2월 달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의 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는 건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중간에 써져 있는 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싶었다. 이렇게 정도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최종 결과는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마음 졸여봤자 답도 없고 득되는 것도 없으니 남은 날들을 그냥 편히 즐기려고 한다. 1차 전에 너무 아파서 공부에 많은 시간을 못 쓴 것 같아 그게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그래도 공부에 온전히 집중했던 게 좋은 결과를 준 것 같다. 이거는 참고로 최종 발표가 아니고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쓴 일기예요. 그래서 2차 준비는 진짜 열심히 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 적었네요.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열심히